안녕하십니까, 강동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보이시피싱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이시피싱을 당했는데요. 대출을 받고 싶어요, 저금리로. 근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대출 받는 당일에 실적이 쌓인 것이 없으니까 실적을 좀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 집사님 통장으로 돈을 쌓아줄 테니까 그 돈을 빼가지고 자기들에게 주라. 그러면 이제 실적이 한번 쌓였으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실적을 쌓기 위한 거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이제 그쪽에 준 거죠. 근데 며칠 지나서 지급정지가 되고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곤란한 경우가 당했는데, 요즘 보이시피싱의 방법은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인이라고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카톡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 이제 보이시피싱에 관해서 이제 경각심은 많이 있는데, 뭐 나는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전문가라도 보이시피싱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아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전화 카톡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뭐 어디 다쳤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확인하시고 돈을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보이시피싱 당하지 않는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이시피싱을 당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사기 이용한 계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방금 같은 사례에서는 저희 아는 지인이 되겠죠. 지인을 상대로 사기와 부당이득 또는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피해 구제가 아주 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보이시피싱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2018년 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이렇게도 약칭해서 부르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빠르면 3개월 이내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강건은 보이시피싱을 당했어요. 보이시피싱을 당하면 빨리 그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시피싱을 하는 그런 작자들도 이 자기 계좌가 지급정지 당한다는 거 아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분 이내에 빼갈 것 같아요, 돈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피해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이시피싱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금융기관 가까운, 만약에 신한은행 내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갔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신한은행이나 금융은행 가까운 지점에 달려가시면서 검찰청 112나 금융감독 1332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빠른 거, 내가 영업장을 먼저 갔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영업점이 좀 멀다 그러면 경찰서 112나 1332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정지 요청이 되면 경찰서 가서 정확한 사실을 해서 사건 사고 확인원을 받으시고요. 3영업일 이내, 만약에 내가 금융회사에다가 말로 지급정지든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3일 이내에 피해구조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더 한다면 아까 경찰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제출해서 지급정지든 피해구제 요청을 더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해줘요. 그러면 지급정지를 하면
최대 2개월 내내 이게 사기 또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 아닐 수 있잖아요. 자기 명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지급정지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 그렇게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다가 채권 소멸 절차, 돈이 들어간 신한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이 들어갔으면 이 국민은행에는 들어간 500만 원에 대해서 이 돈은 그 명의인 것이 아니다는 채권 소멸 절차를 소멸 절차 게시공고 이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것도 한 후에 2개월 이내에 결정되겠죠. 이게 보이스피싱에 당한 그 돈이다 아니다 이렇게 2개월 이내에 결정되면, 만약에 보이스피싱 이용한 계좌의 돈이 맞다고 판명이 받으면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난 후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이 얼마를 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제 그게 결정되면 즉시 돈을 지급해주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인데, 요점은 내가 얼마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를 해서 방금 같은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갔을 때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하느냐, 이게 관점이고요, 관건이고요. 안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돈을 환급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빠져나가 버릴 것 같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국민은행 계좌 그 소유주를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사기,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나 공동 불법행위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 요 B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인출해 나가는 경우에 이 사람은 부당이득은 없다고 판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고의는 아니지만 가실이라도 공동 불법행위에 방조 정도는 된 것이고,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가 500만 원 다 보냈다고 해서 내가 500만 원을 다 이 사람한테 찾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에 보냈던 이 당사자도 가실이 있으므로 가실 상계를 합니다. 30%나 40%. 그렇게 하면 500에서 뭐 30%면 150만 원 요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보이스피싱에 방금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보냈던 분, 또 실적을 쌓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를 주셨던 분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나쁜 놈은 따로 있는데, 그런 애들은 중국으로 있다거나 다른 사람 뭐 계좌로 다시 받거나 해서 걔네들을 잡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하거나 피해 구제를 요청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요약해서 빠르게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